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분권 전동기 단자전압과 계좌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의 토크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인가 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토크는 얼마 예를 들어서 0.975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는데 지금 묻는 것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어떻게 해요? 전력 P는 넘어가는 거 얼마다? 0.975분의 토크 곱하기 N이죠. 맞죠? 와트입니다. 즉, 전력은 토크와 속도에 모두 비례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2배 속도로 2배 토크, 토크도 2배고 속도도 2배요. 이 곱하기 니까 얘는 몇가 된다? 4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속도도 2배로 하고 회전수도 2배로 하고 토크도 2배로 하려면 전력은 4배를 해줘야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kW 짜리 전동기가 있어요. 얘를 갖고 만약에 10kg 메타고 그 다음에 1000rpm이에요. 이러한 전동기가 있는데 얘를 20kg이고 2000rpm을 하려면은 얼마? 4배인 4kW짜리 전동기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네. 요 문제는 조금 좀 난해하죠. 보세요. 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전부하 C의 전류가 0.88A. 부하 전류예요. 0.88A가 됩니다. 역률이 89%,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9입니다. 코사인 세타 0.89. 예. 우리 직류기에서는 역률이 고려 안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역률을 고려합니다. 보세요. 속도 N이 7000rpm이고 60Hz. 예, 주파수 60Hz고요. 지금 V가 115V입니다. V가 115V고 이극 단상 직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직권 전동기예요. 직권 전동기와 같으나 이극 단상 직권 전동기에서 교류입니다. 교류의 직권 특성을 가진 전동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류자 전동기를 하는데 특징은 직권 전동기와 똑같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전자와 직권 계좌 권선의 실효 저항 합은 58입니다. R은 58ohm이요. 58ohm이고 기계선 PM을 10W라고 하면 10W. 이렇게 했을 때 전부하 C의 부하에 도달되는 토크는 약 얼마인가 합니다. 단 여기서 계좌의 자속은 정연파 변화를 한다고 하고 브러시 중성 쪽에 놓여 있다. 별로 의미 없고요. 보세요. 지금 토크를 구하는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의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람 메타라고 되어 있죠. 킬로그램 메타가 아니고 그람 메타입니다. 보세요. 킬로그램 메타가 얼마요?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인데 이놈의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그람 메타가 됩니다. 킬로그램에서 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은 그람 메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렇든 간에 여기서 보세요. 회전수는 7000이 됩니다. 회전수는 7000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력 P예요. P는 우리가 출력, 전격이에요. 전격. 네. 혹은 EIA 있죠. 맨 마지막 부분의 출력을 얘기합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직권에서 보세요. 지금 전압이 115V고 전류가 0.88A인데요. 이거 지금 저항 두 개 합한 것이 얼마다? 58ohm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출력이 P는 마지막 부분 여기에서 출력이라고 그랬죠. 전격입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P를 구하는데 P는 보세요. 지금 이극
직관 정류자 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극 단상 직관 정류자 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류예요. 이놈의 출력은 만약에 직류라고 하면 보세요. 입력 전력이 얼마? 115 곱하기 0.88이겠지만 교류에서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된다? VI 코사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역률 0.89까지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전체 입력되는 전력인데 거기에서 이만큼 전류가 얼마? 0.88이죠. 이만큼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만큼의 동선이 발생합니다. 그게 전력이요. 보세요. 0.88에 I제곱 R 58만큼의 동선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지금 기계손이 C바트 있다고 합니다. 기계손 C바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손 C바트까지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는 전체 전력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35W가 돼요. 35W. 따라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0.975 곱하기 7000분의 얼마? 전력이 35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다? 킬로그램 메타인데요. 킬로그램 메타인데 요 놈을 얼마? 이 값을 10의 3승을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그램 메타 나와요. 아, 여기 10의 3승이죠. 킬로그램인데 그램을 바꿔서 10의 3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가 된다? 4.9. 지금 4.9가 되죠. 4.9 그램 메타가 돼요. 그램 메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은 4.9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데 이놈을 그램 메타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은 4.9 그램 메타가 돼서 21번은 답이 나번이 됩니다. 그래서 21번은 굉장히 좀 난해한데요. 지금 요 공식에서 가장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구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다시 단상 우리가 여기서 이극의 직관 전동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역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 구할 수 있으면 동선 빼주고 기계선 나와 있기 때문에 기계선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이 나와 있지 않으면 동선은 빼줄 필요 없고 기계선이 나와 있지 않으면 기계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예. 21번은 답이 나가 되고요. 22번 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어떻게 두는가 라고 합니다. 요거 기동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한다? 보세요. 요거 RF고요. 요거 기동기입니다. 기동기에서 기동할 때 뭐라고 했다? RF 최소 0이죠. 최소 0. 기동기 요거 최대로 한다. 기동할 때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계좌전기의 값을 0으로 해둔다. 최소니까 0으로 해둔다가 됩니다. 23번 봅니다.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입니다. 알맞은 내용은 직류기의 회전 속도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은 위험 속도가 되지 않으려면 직관 전동기 요거 말씀드렸죠. 직관은 뭐다? 직관은 무부하 상태에서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직관 전동기는 무부하가 안 되고요. 분권에서는 무부하가 되더라도 계좌에 전류 흐르죠. 따라서 무여자라고 합니다. 무여자일 때 파이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위험 상태는 파이가 0일 때 발생하는데 직권에서는 무부하, 분권에서는 무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번이요. 24번 보세요. 직류분권 전동기 전격 전압이 200V고요. 전압이 200V입니다. 전부와 전기자 전류가 50A고요. 전부가 50A고 전기자 저항이 0.3이다. 이때 이 전동 기동 전류를 전부와 전류의 1.7배로 하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동기고요. 기동기고 이것이 전기자 권선 저항이에요. 전기자 권선 저항인데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35ohm이에요. 0.35ohm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기동기장이 없으면 기동기 저항 없으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에 4배에서 6배 이 정도까지도 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격 전류가 50A라고 했는데 이 기동기장이 없게 되면은 이것의 6배라고 해보세요. 한 300A까지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기동기 저항이 없으면은 이만큼 되는데 기동기 저항을 달아서 얼마? 50 곱하기 1.7배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면 약 얼마? 85A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전기자 권선장 0.3에다가 기동기장 R을 달잖아요. 그리고 전압 200으로 한 값이 처음에는 그냥 0.3분의 200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기동기장을 달아서 R분의 해서 얼마? 이놈을 1.7배 IN이니까 얼마요? 85A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저항 R은 얼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얼마? 0.3 플러스 R 곱하기 85는 200이죠. 0.3 더하기 R은 0.85분의 200이고 85분의 200이죠. 85는 아니라 85분의 200이고 따라서 R은 얼마다? R은 85분의 200 마이너스 0.3이 된다는 겁니다. 0.3이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얼마? 약 2.05에서 2.05에서 2ohm이 된다는 겁니다. 2ohm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국 요거죠. 요 식을 풀면 되는데 의미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기동기장을 달게 되면 기동기장을 달지 않았을 때보다 그 기동전력을 확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25번 하겠습니다. 25번.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좌제어법을 정출력 가변속도제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있어요. 정출력 가변속도제어. 따라서 정출력 제어는 계좌제어법이 된다. 계좌제어법이 된다. 26번.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 방법 중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가장 좋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 효율도 가장 좋은 것은 돈을 쓴 만큼 그만큼 좋은 점이 있게 되겠죠. 전압 제어가 됩니다. 전압 제어. 27번. 다 전압 제어가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워드 레노드 혹은 정지형 레너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드 레노드 혹은 정지형 레너드, 초포, 일근어, 그 다음 직병렬 제어가 있고 회생 제어라는 것은 없죠. 회생 제동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생 제동은 있지만 회생 제어는 없습니다. 28번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정지 워드 레노드 방식입니다. 워드 레노드 혹은 정지 워드 레노드 이렇게 합니다. 설명 틀린 것은입니다. 얘는 워드 레오너드는 전압 제어죠. 따라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정토크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하다. 얘도 일정한 토크와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계좌 제어도 정출력 가변속도, 얘도 정출력 정토크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합니다. 똑같이 적합해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우리가 계좌 제어는 그 정출력 제어다 이렇게 명칭 자체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출력 제어가 뭐냐 하면 그냥 계좌 제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근데 워드 레오너드 방식도 정토크 그다음 가변속도 용도에도 적합하다 이렇게요. 제철용 압연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요. 직권 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직병렬 제어가 됩니다. 직병렬 제어로. 29번 분권 직류전동기에서 분권에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 제어했다.
부하 변동이 심할 때, 뭐다? 부하 변동이 심할 때 플라이휠 효과가 있는 것 일근화 방식입니다. 30번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방식 직병렬 제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직권전동기에서 저항제어와 조합해서 사용한 것이 직병렬 제어라고 했습니다. 직병렬 제어는 직권전동기, 직병렬 제어 직권전동기. 31번입니다. 직류전동기 제동법적 발전제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발전제동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정지할 때까지 제동토크가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지할 때 되면은 제동토크 감소하고요. 나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켜 발전하는 데건 맞는데 전력을 전원에 반환함으로써 제동한다. 이것도 회생입니다. 답은 회생이고요. 답은 전기자를 전원과 분리한 후 이를 외부 저항에 접속해서 전동기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소비. 얘가 맞죠. 답은 다고요. 운전 중인 전동기의 전기자 접속을 반대로 접속한다. 역상제동이 됩니다. 이 제동법 잘 기억을 해주시고 32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권 전동기입니다. 타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극성, 공급 전압 극성 반대하면 역회전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타여자만 변한다. 33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 뭐라고 했어요? 변하는 손실과 변하지 않는 손실이 같을 것. 거기서 뭐다? 고정선과 가변선인데 가변선은 부하선이라 그러죠. 고정선은 무부하선이라 그러죠. 33번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고정선이 부하선일 경우가 됩니다. 고정선은 무부하선, 부하선은 가변선 이렇게 되어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답이 라가 됩니다. 라. 34번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우리가 가번 같은 경우는 실축 효율이죠. 가번 같은 경우는 실축 효율이고 납은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다른 건 없죠. 입력분의 입력이거나 혹은 출력분의 출력이지 입력분의 출력 이런 건 없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랍은 보세요.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입력은 뭐예요? 출력 더하기 손실은 입력이죠. 입력분의 입력이니까 랍은 같은 경우는 1이네요. 효율이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우리가 단자 부분을 봤을 때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단자가 전동기에서는 단자가 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답은 다가 된다. 35번 효율이 80%고요. 출력이 10kW입니다. 고정손실이 1300, 무부하선이 1300일 때 가변손실, 부하선은 얼마냐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보세요. 출력이 10이래요. 출력이 10. 그러면 입력은 얼마?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니까 얘가 0.8이라죠. 0.8분의 출력이 10이에요. 0.8, 10 나누면 0.8하면 얼마요? 12.5가 되죠. 12.5kW가 됩니다. 12.5kW. 예.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출력이 10이고 입력이 12.5란 말이나 그럼 손실은 얼마? 손실은 당연히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니까 12.5 마이너스 10 하니까 2.5kW 2500W가 된다는 겁니다. 손실은 2500W. 그런데 손실은 뭐예요? 손실은 고정손 더하기 가변선이죠. 고정선 더하기 가변선이 2500W입니다. 문제에서 고정선이 1300이에요. 1300에 따라서 가변선은 얼마? 2500 마이너스 얼마? 고정선인 1300이 되니까 1200W가 되네요. 1200W. 뭐 어렵진 않죠. 우리가 효율의 관계,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이고 우리가 그 손실은 입력 마이너스 출력이다. 이런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35번에는 답이 나 1200이 돼요. 1200. 계속해서 36번입니다. 36번 봐요. 직류기의 철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손실 부분은 쫙 정리가 되셔야 돼요. 손실 부분은 뭐 아리송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철손입니다. 가. 철손에는 풍손과 와류손 및 저항손이 있다. 철손에는 우리가 풍손은 기계손이고요. 뭐요, 이거? 저항손 있죠? 저항손은 뭐요? 동손입니다. 저항손은 동손이고, 풍손은 기계손이에요. 그래서, 가방이 틀렸네요. 가방이 틀렸고, 전기자, 철심에는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해서 교소강판 사용한 건 맞습니다. 철에 교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손이 감소하게 됩니다. 철에 교소를 넣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고, 저항은 증가해요.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속을 통과하는 그 자기회로이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와전류소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답은 가. 37번.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 측정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프로니브로이크법이나 와전류 제동기 같은 경우는 소형 전동기고요. 앰플리다이는 뭐라 했어요? 앰플리다이는 증폭기라고 했습니다. 전기 동력계가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측정한다. 답은 가고요. 38번 보면서 38번은 보세요. 전격 출력 5kW입니다. 5kW고, 전격전압 100V 직류 분권 전동기를 전기 동력계로 사용해서 시험하였더니, 전기 동력계 저울이 5kg을 나타내었고, 이때 전동기 출력은 약 얼마인가 합니다. 암의 길이는 0.6m예요. 우리가 전기 동력계에서 보세요. 전기 동력계에서 우리가 보세요. 토크의 단위가 뭐요? 킬로그램 메타죠, 맞죠?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전기 동력계에서는 토크를 어떻게 구하냐면 킬로그램이 뭐요? 무게 W요,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WL 이렇게. 그럼 토크가 얼마냐? 5kg이고요. 5kg이고 암의 길이 암이 8이요. 8이죠. 8의 길이가 0.6m니까 이때 전기 동력계로 측정한 토크가 3kg 메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네,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토크는 원래 토크는 뭐죠? 지금 토크 단위 킬로그램 메타니까 원래 토크로 봅니다. 킬로그램 메타니까 0.975 얼마? M분의 P 킬로그램 메타인데 토크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1500이래요. 1500 알고 있으니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넣어준 전력 P는 얼마다? 얼마? 넘어가니까 0.975분의 얼마? N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0.975분의 1을 지금 교재 풀이는 1.026이라고 되어 있죠. 0.975분의 1 계산하면 1.026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요. 0.975분의 N 1500 곱하기 토크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4620W가 돼요. 이때 전력은 4620W 그 4.62kW가 된다. 답은 답니다. 39번 다음 중 DC 서버 모터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건 DC 서버 모터입니다. 여기서 제어를 DC 서버 모터를 전류 제어, 속도 제어, 위치 제어 같은 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서버 모터는 DC입니다. 직류예요, 직류. 직류에서는 역률과 무관합니다. 역률이라는 것은 교류에서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 제어 기능과 DC 서버 모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40번 스태핑 모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태핑 모터의 스텝 모터 어떤 데 스텝 모터를 하고요. 스태핑 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속도 제어 범위가 좁으면 초저속의 토크가 크다. 답이 나옵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좁은 것은 안 좋은 거죠. 맞죠? 우리가 스태핑 모터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나가 됩니다. 다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정지하고 있을 때도 토크가 커야 된다 그랬고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역전 및 변속, 속도 변속이 쉽다가 맞습니다. 41번 다음은 스텝 모터의 장점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스텝 모터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가 필요 없이 오픈 루프로 손쉽게 속도 및 위치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구조도 간단하고,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제어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다른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쉽다. 이런 것도 우리가 펄스를 주고 하려면은 이런 거 컴퓨터 등으로 인터페이스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가속, 감속이 용이하며 정력점이 변속이 쉽다. 또 맞고요.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위치 제어,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다. 42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우리가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속도는, 회전 속도는 이런 거죠. 주파수가 빠바바박 주면 속도도 빠바바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빠르면 속도도 빠르게 되는 거죠. 네. 답은 가요. 틀린 것은 가고요. 그러니까 총 회전 각도는 스텝 곽과 스텝 수의 곱이다. 42번 이런 거. 우리가 회전 각도는 스텝 수 곱하기 그 다음 스텝 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 각도는, 총 움직인 각도는 스텝 수가 만약에 10스텝입니다. 각도가 1스텝다 각도가 만약에 2도다. 그러면 총 각도는 얼마가 된다? 2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 회전 각도는 스텝 각과 한 스텝당 각도와 스텝 수의 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해능은 스텝 각이 반비례한다. 분해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1스텝당 1도가 있고요. 1스텝당 10도가 있습니다. 그럼 분해능은 뭐가 더 좋아요? 한 스텝 분해 얼마나 짧게 분해할 수 있다? 이것은 1이 좋죠. 맞죠? 1이 좋다는 겁니다. 1이 더 정밀하게 분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해능은 스텝 각이 크면 클수록 분해능은 안 좋다는 거예요. 분해능은 스텝 각이 작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다. 이 스텝을 펄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펄스를 준다, 스텝을 준다. 이렇게요. 43번.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스태핑 모터는 우리가 1상이나 2상 혹은 1에서 2상입니다. 여자 방식은 1에서 2상, 1상이나 2상 혹은 1에서 2상 이렇게 되고요. 2상에서 4상, 2상 이렇게 넘어가서 4상까지 되는 것은 없다. 답은 가가 됩니다. 그냥 결과만 기억해 주시고요. 44번. 직류기의 반환부하법에 의한 온도시험법이요. 불호카입니다. 불카홉 해서 블론델법, 호킨스법, 카프법 요거 잘 나와요. 반환부하법에 의한 온도시험법이 아닌 것은 이거요. 키크법이라는 것은 직류기에서 중성축을 결정하는 법이다. 키크법은 직류기에서 중성축을 결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요런 뭐 한마디 증폭 특성이에요. 증폭, 앰플리다이죠. 증폭은 앰프, 증폭한다, 앰프다라고 하면 됩니다. 증폭 특성 이용해서 발전기나 전압이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특수 직류기는 앰플리다인이 된다. 승합기는 승합, 전기 동력계 아시죠? 측정하는 거, 토크 측정하는 거. 요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직류 전동기였습니다. 직류 전동기, 지금 12단까지 하면서 고생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직류기만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기기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동기기 할 건데, 동기기에서는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만큼 문제가 많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직류기에서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다음 기기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